강아지에게 만성적인 구토와 설사, 그리고 체중의 감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IBD,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도 강아지도 많이 걸리는 만성 장염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한 달 이상의 설사를 하고 있거나 구토와 설사를 자주 반복하고 그로 인해 해마다 사료를 이것저것 바꾸고 있다면요, 염증성 장질환 IBD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의외로 많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장염의 한 형태인 IB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사를 자주 해요. 한 달 넘게 변이 물러요. 조금만 과식하면 설사와 구토가 잦아요. 사료를 이것저것 바꿔주는데 몇 달 먹이면요, 다시 안 먹고 설사를 시작해요. 등등 이런 문제를 호소하신다면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IBD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염증성 장질환은요, 강아지에게 만성적인 설사와 간헐적인 구토, 영양 흡수 불량으로 인한 체중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사실 IBD는요, 그 원인에 따라서 림프구 형질 세포성 장염, 림포사이틱, 플라스마사이틱, 엔테로콜라이티스, 그리고 포상구성 장염, 에오시노필릭 엔테로콜라이티스, 그리고 사람의 크론병과 유사한 유가종성 장염, 그래뉼로메투스 엔테로타이티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장염을 묶어서 IBD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의 폐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유가종성 장염을 제외하고는요, 굳이 구분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질병을 구분하려면은요, 마취 후 배를 열어서 장 일부를 채취하는 생검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요, 사실상 치료나 관리를 하는 방법은요, 이 원인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D의 원인은 사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발성이라고만 합니다. 육식 위주의 고단백질 사료가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내 미생물의 수가 많아서 더 IBD가 잘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강아지가 먹는 사료가 원인일 거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 걸로 봐서는요, 특정한 원인은 없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IBD는요, 결과적으로 장 내에서 음식물이나 혹은 장내 세균 혹은 드물지만 기생충에 의한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며 장이 두꺼워지고 출혈과 염증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이런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요, 강아지 피부의 아토피 같은 면역 과잉 반응이 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이 과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는요, 장 내에서 별거 아닌 세균이나 기생충, 음식물 같은 작은 도둑을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출동하여 대포와 미사일을 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IBD의 증상은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강아지는요, 설사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강아지는요, 간헐적인 설사를 1년에 몇 회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강아지는요,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기도 하며 간헐적인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요, IBD라는 질병 안에서도 세 가지 타입의 질병이 존재하고요. 또 이들 질병이 소장의 상부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부에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D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IBD가 유발한 장의 염증이요, 위에 가까운 소장 상부에 발생했다면요, 구토를 동반한 설사를 지속할 것이고요, 대장과 가까운 소장의 하부에 염증을 유발했다면요, 소량의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하며 혈변을 동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라면요, 음식에 따라 설사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원인이라면요, 음식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IBD는요, 오래 방치되면은요, 출혈성 궤양이 생겨 빈혈과 체중 감소가 심각해지거나 림프 육종과 같은 종양에 이르기도 합니다. IBD의 치료는요, 결국 장에서 일어나는 과면역 현상이기 때문에 면역을 억압하는 방법과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물과 세균을 조절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과면역 현상을 억제하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며 면역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가스트로 계열의 사료나 가스분해 단백질 사료의 급여와 항생제를 사용해 장내 세균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 치료와 관리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실상 치료의 개념보다는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난치성 질병입니다. 우선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추천 사료로는요, 힐스의 GI5 화이버 케어, 소화가 잘 되고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사용한 사료로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강아지 장내 유산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로얄캐닌 하이퍼알러제닉, 힐스의 ZD, 둘 다 가수분해 사료로요, 단백질 자체로 인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원인이라면요, 최선의 선택이나 기호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 외 추천 사료로는요, 퓨리나의 HA 사료, 몬지사의 베솔루션 가스트로인 인테스티널 정도입니다. 이런 모든 사료들은요, 강아지별로 장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각각 원인과 증상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될 만한 사료를 이것저것 먹여보며 반응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설사를 한다면요,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세균의 수를 일단 줄여줘야 합니다. 장내 세균이 과잉 증식하거나 일부 정상 세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한동안 사용하여 세균 자체를요 줄여주는 겁니다. 절대 식단만으로는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설사가 지속한다면요 장내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오래 사용해도 안전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증상이 그래도 심하다면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역시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는요 고용량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한다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한다면요 IBD는 점점 진행하여 단백질의 과한 소실로 복수가 차거나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요 안전하게 계획하고 필요할 때는요 과감하게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겁먹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가며 적절한 용량을요 필요할 때 처방받아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경험적으로요 IBD에서는요 유산균이나 생식, 화식, 그리고 오메가3를 포함한 여러 장 보조제 혹은 영양제는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검증된 사료를 통한 철저한 식이요법, 필요할 때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 적절한 관리하에 스테로이드 사용, 이 정도가 증상을 완화하고 강아지의 삶의 질과 또 수명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만성설사와 또 구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 IBD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